첫 번째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들인데요. 정확하게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모두 올라가고 내려가는, 즉 증가하다, 감소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증가하다, 감소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 동사들과 자주 어울려 쓰이는 부사를 함께 외워주셔야 합니다. 즉 상당히 증가하다, 상당히 감소하다와 같이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 부사들과 함께 외워주시고, 물론 급격하게 증가하다, 급격하게 감소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다와 같은 부사와도 자주 어울려 쓰이기 때문에 이 부사들도 함께 연결해서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부사와 동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려 쓰이는 어휘는 형용사와 명사로도 어울려 쓰일 수 있겠죠. 지난 제 영상에서도 감소라는 decline이라는 명사 앞에 형용사의 어휘 문제를 물을 때 상당한 감소, 눈에 띄는 감소라고 해서 형용사를 바로 빨리 찍어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부사와 동사, 형용사와 명사처럼 어떤 품사로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때문에 이 의미 자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같은 경우는 물론 A, B, C, D가 모두 다른 품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품사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블랭크로 가서 오른쪽에 명사가 나와 있어서 형용사를 찾는 문제고, 그래서 답은 B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를 제가 다루는 이유는 향상이라는 명사 또는 향상하다라는 동사가 있을 때 상당하게 향상하다 또는 상당한 향상이라고 해서 이 어휘들이 자주 어울려 쓰인다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다루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검토하다, 확인하다 라는 동사들입니다. 그럼 무언가를 검토하고 확인할 때는 어떻게 검토할까요? 바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토하겠죠? 그래서 확인하다, 검토하다 라는 의미의 이 동사들은 꼼꼼하게, 철저하게 또는 주의 깊게 라는 부사들과 함께 외워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검토하다, 확인하다와 같은 이 동사들은 철저하게 또는 꼼꼼하게 라는 부사 외에도 정기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확인하다와 같이 이 부사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려 쓰이는데요. 그래서 이 동사들은 철저하게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라는 부사와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동사는 나타내다, 보여주다 라는 의미의 동사들인데요. 무언가를 나타내고 보여줄 때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물론 모호하게 나타내다 라는 의미도 쓸 수는 있지만 보통 분명하게 나타내다 라고 쓰입니다. 그래서 나타내다 라는 이 동사들은 분명하게 라는 부사와 함께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동사는 바로 위치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들인데요. 그럼 이 위치하다라는 의미가 토익 문제에 나올 때는 보통 새로 오픈한 가게나 상점의 아주 좋은 위치를 언급을 할 때 나오겠죠. 그래서 위치에 있다라는 이 동사들은 보통 좋은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번에 답이 바로 보이시나요? 먼저 A, B, C, D가 모두 부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 오른쪽에 즉 수동태로 동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사와의 관계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여기서 위치를 나타낼 때 즉 위치가 좋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사는 B번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B번으로 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동사는 affect인데요. 이 동사가 토익에서 문제로 나올 때는 어떤 행동이 제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는 어떤 상황이 회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할 때 자주 쓰입니다. 즉 affect라는 이 동사는 이 부사와 함께 외워주셔야 되고요. 토익 문제에도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129번에 답이 바로 보이시나요? 먼저 129번도 A, B, C, D가 모두 부사로 이루어져 있고, 블랭크로 가셔서 오른쪽에 affect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를 찾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악영향을 미치다 라고 해서 바로 선택할 수 있는 부사는 A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로 바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7번째는 바로 거절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자, 그럼 토익에서는 보통 회사의 제안을 거절을 하거나 또는 상사의 제안을 거절하다라고 할 때 많이 나오겠죠? 그럼 상사나 또는 다른 회사의 제안을 거절을 할 때는 어떻게 거절을 할까요? 보통 정중하게 거절하다라고 자주 쓰이겠죠?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하다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8번째 동사는 취소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취소하다라는 동사가 토익에서 나올 때는 보통 세미나나 미팅이 취소될 때 쓰이는데요. 그럼 세미나나 미팅이 취소되었다라는 소식을 언급을 할 때는 예정된 대로 또는 예상된 대로 취소되었다라는 것보다는 갑작스럽게 취소되었다라고 자주 쓰이겠죠? 그럼 취소하다라는 동사는 갑작스럽게와 함께 연결해서 갑작스럽게 취소되다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째 동사는 바로 기다리다 또는 기대하다라는 동사들인데요. 즉, 신제품이나 또는 어떤 행사를 기대하거나 기다릴 때 자주 쓰이겠죠. 그럼 그때 자주 어울려 쓰이는 부사는 간절하게 기다리다 라는 표현입니다. 토익에서도 자주 쓰이고 문제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단어는 바로 금지하다 또는 제한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동사들인데요. 그럼 무언가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할 때는 어떻게 제한을 할까요? 바로 엄격하게 제한을 하겠죠. 그래서 수화물을 몇 킬로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다 또는 실험실에서 어떤 행동을 엄격하게 금지하다와 같이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 부사와 동사들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는 incur, incur, incur인데요. 이 동사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 모두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의미 중에서도 토익에서는 비용을 발생시키다 라는 의미로 출제가 되고요. 그럼 의미를 그냥 발생시키다, 초래하다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발생시키다로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ncur 이란 이 동사는 목적어 cost, debt, expense와 같은 비용 또는 부채, 지출과 같은 목적어와 함께 외워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undergo, undergo, undergo인데요. 이 동사는 많이 아실 텐데요. 사전에서 나오는 의미는 시련을 견디다 또는 좋지 못한 일을 겪다와 같이 쓰이기 때문에 토익에서 다르게 문제가 나올 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토익에서 undergo가 나올 때는 이런 목적어들과 함께 자주 쓰입니다. 주로 공사나 보수를 하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또는 리뷰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트레이닝이나 인턴십 같은 것들을 거쳐야 한다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겠죠. 즉, 뭐뭐를 견디다로만 쓰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뭐를 받다, 뭐뭐를 거치다 또는 뭐뭐를 하다와 같이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꼭 이 목적어와 함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express, express, express인데요. 뭐뭐를 표현하다 라는 의미의 이 단어는 많이 아시죠? 그럼 토익에서 이 단어가 나올 때는 무엇을 표현하다 라고 주로 나올까요? 주로 고객들은 그것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다 또는 관심을 표현하다와 같이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express라는 이 동사는 목적어 concern 또는 interest와 같은 목적어와 함께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 바로 assume, assume, 인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뜻은 뭐뭐라고 추정하다, 뭐뭐라고 가정하다, 뭐뭐라고 생각하다와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의미는 뭐뭐를 맞다, 맞다, 맞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맞냐면 주로 직책이나 책무 또는 책임 또는 권력 임무를 맞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즉, assume 이라는 이 동사는 목적어
title 또는 responsibility와 같은 이런 목적어들과 함께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는 consult, consult, 입니다. 우리가 아는 의미는 뭐뭐와 상의하다, 상담하다와 같은 의미여서 즉 동료와 상의하다, 전문가와 상담하다와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의미는 refer to와 같은 의미의 참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consult라는 이 동사가 뭐뭐를 참조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주로 매뉴얼을 참조하다 또는 사전을 참조하다 또는 이메일을 참조하다와 같은 의미로 나오니까 꼭 목적어와 함께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단어는 address, address, address인데요. 이 단어는 정말 많은 의미가 있죠. 주소를 쓰다, 말을 걸다, 연설하다와 같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제가 다룰 의미는 뭐뭐를 다루다, 처리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는 동의어들도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럼 주로 무엇을 다루거나 처리할까요? 주로 갈등이나 문제를 다루거나 처리하겠죠. 그래서 address라는 이 동사는 이 목적어들과 같이 외워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단어는 meet, meet,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뭐를 만나다 라는 의미 외에도 뭐뭐를 충족시키다 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기대나 수요 또는 조건 또는 데드라인을 충족시키다 와 같이 쓰이니까 꼭 이 목적어들과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여덟 번째 단어는 attain, attain, attain인데요. 이 단어는 뭐뭐를 달성하다, 뭐뭐를 이루다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겠죠? 바로 목적을 또는 목표를 이루다와 같은 의미로 쓰여서 이 동사들은 이 목적어들과 함께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아홉 번째 단어는 implement, implement, implement인데요. 이 단어는 토익에서 정말 기본이면서 정말 필수적인 단어고요. 의미는 뭐뭐를 시행하다 라는 의미로 그럼 무엇을 시행할까요? 주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시행하겠죠. 그래서 implement 이 동사는 목적어 이것들과 같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attract, attract, attract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아는 마음을 끌다 또는 매혹시키다와 같은 의미로 쓰여서 수동태로 쓰이게 되면 뭐뭐에게 마음이 끌리다, 뭐뭐에게 매혹되다와 같이 쓰이는데 주로 고객이나 투자자의 마음을 끌다 또는 고객이나 투자자를 끌다와 같이 쓰이기 때문에 이 목적어들과 같이 외워주시면 좋고요. 또는 자본을 유치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 목적어와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룬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고 문제를 함께 풀어볼 건데요.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하셔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지만 오늘은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답을 결정하는 키워드를 잡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얘네들인데요. draw, raffle, 여기서 draw와 raffle 같은 경우가 지문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들은 기금을 마련하는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하셨을 때 거기서 티켓을 돈을 주고 구매를 해요. 그러면 번호나 이름이 적힌 티켓을 나눠주고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좀 있다가 추첨을 할 때 그 번호가 불려지면은 상품을 받는 그런 걸 보고 추첨 복권이라고 해서 draw, raffl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터리와는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지만 유의어로 또는 동의어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세 가지 단어를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이 Part 7에서 나왔을 때는 주로 이중 지문이나 삼중 지문에서 연계 지문을 풀 수 있는 힌트로 등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지문에 어떤 행사를 홍보하는 글인데 거기서 어떤 이벤트를 참여하셨을 때 draw나 raffle 같은 추첨을 한다라는 지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지문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몇 달러를 벌었다 또는 몇 달러를 벌어와와 같은 그런 글이 나올 때 이 사람이 그 이벤트 혹은 그 행사를 참여했구나 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바로 tear, tear, 이 단어입니다. tear도 Part 7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주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글에서 자주 나옵니다. 항상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기부하셨을 때 이러이러한 혜택을 드립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200달러를 기부하셨을 때는 100달러에 해당하는 혜택 플러스 다른 혜택을 또 언급을 하고 300달러를 기부하셨을 때는 200달러의 혜택을 포함해서 다른 혜택을 또 나타내는 그런 글로 나오는데요. 그때 기부금에 해당하는 혜택의 단계를 나타낼 때 주로 tier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제의 답으로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Part 7에서 자주 보실 단어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단어는 affiliate, affiliate, 이 단어인데요. 의미는 제휴하다 또는 연계하다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토익에서 많이 쓰이겠죠. 그리고 이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 둘 다로 쓸 수가 있고 자동사이거나 타동사이거나 둘 다 전치사 with과 짝을 이룬 동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affiliate란 이 동사가 문제로 나올 때는 주로 수동태로 출제가 되는데요. 특히 Part 5에서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Part 7에서는 A 회사와 B 회사가 제휴를 하는 내용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affiliate는 명사로 계열 회사 또는 계열사와 같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Part 7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은 affiliate의 명사형 affiliation인데요. 의미는 제휴 또는 소속, 가입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청서에서 자기 소속이나 누군가의 소속을 밝히는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얘도 문제의 답으로 보다는 그냥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정도지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해석하실 때 편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단어는 archive, archive, 이 단어인데요. archive는 명사나 동사 둘 다로도 쓰이고 LC나 RC 어느 파트에서나 자주 나오는 단어죠. 의미는 기록물 보관소 또는 보관된 기록물과 같은 의미로 서류나 오래된 자료들을 보관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직원이 회사의 예전 자료를 찾으러 갔을 때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또는 동사로는 이 자료를 보관하세요 또는 이 파일을 저장하세요와 같은 의미로 나올 때 archive란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 단어 apprentice, apprentice, apprentice는 수습생 또는 견습생과 같은 뜻이고 또는 수습생으로 삼다와 같은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apprenticeship이란 단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의미는 수습 기간 또는 견습 기간, 수습직, 견습직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Part 5에서도 나오지만 Part 7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어고요. 주로 회사에서 너 취직됐어 라는 이메일이나 또는 레터를 보낼 때 수습 기간을 거치셔야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 단어는 patronage, patronage,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Part 7에서는 주로 애용이라는 의미로 자주 나오고요. 예를 들어 Thank you for your patronage 라고 나온다면 거기서 얘기하는 you는 그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단어 tentative, tentative, tentative는 주로 schedule 또는 schedule과 함께 자주 쓰이는데요. 즉 잠정적인 schedule이라고 해서 어떤 세미나나 행사의 일정을 설명하는 지문으로 Part 7에서 자주 등장을 하고요. 주로 문제로 나올 때는 이중 지문이나 삼중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데 주어진 첫 번째 지문에서 어떤 행사가 일정이 잡혀 있는데 잠정적인 스케줄이다 라고 나오고 그리고 다른 지문에서는 다른 날짜에 참석을 했거나 또는 행사가 진행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 우리는 그 잠정적이던 스케줄이 변경됐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이걸 이용한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8번째 단어 upholstery, upholstery, 이 단어는 답으로 나오진 않지만 Part 7에서 광고 지문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럼 우린 제목에서부터 upholstery라고 하면 가구점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구점이라고 하면 소파나 또는 chair 등 이 외에 다른 단어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요. 의미는 소파나 의자와 같은 좌석 같은 것들을 더 앉기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덮개를 씌우는 일을 의미하거나 또는 덮개 천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토익에서 upholstery가 나오면 가구점 광고다 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문제 푸세요. 자, 9번째 단어 streamline, streamline, streamline은 유선형으로 하다와 같은 다른 뜻이 있기도 하지만 토익에서 나올 때는 시스템이나 조직을 간소화하다 라는 의미로 나오고요. 즉 간소화시켜서 능률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만들다 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streamline은 Part 7 여러 가지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데 기사나 또는 부서 간 이메일에서 생산 과정을 간소화시킬 예정이다 와 같은 내용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외워두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선택한 단어는 token, 이 단어인데요. as a token of는 뭐뭐의 표시로 라는 의미로 감사의 표시로 또는 사과의 표시로와 같은 표현을 쓸 수가 있고 Part 7에서 나올 때는 주로 문장 초반부나 또는 후반부에서 볼 수 있겠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글을 마무리하는 내용에 나올 수도 있지만 토큰 자리에 밑줄을 치고 어휘를 묻는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토큰이 표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reliable, dependable, reliant, dependent, 이 어휘들입니다. 이 어휘는 토익 독해 지문에 나올 수도 있지만 Part 5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에 보기에 자주 함께 출제가 되는 어휘들인데요. 그럼 이 어휘들의 의미는 각각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먼저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동사 rely 또는 depend라는 동사에 able이라는 어휘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ble이라는 이 어휘 자체가 할 수 있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또는 의지할 수 있는 이란 의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rely, depend라는 우리가 아는 그 동사가 그대로 형용사로 바뀌어서 뭐뭐에 의존하는, 뭐뭐에 의지하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에 의존하는 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동사에서도 함께 쓰이는 전치사 on이 형용사에도 같이 따라서 쓰인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에 이 어휘들이 함께 출제가 되는 경우는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지만 조금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는 전치사 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어휘들은 뭐뭐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치사 on과 함께 연결해서 외워주시고요. 즉, 이 단어들은 전치사 on이 오지 않고 그 자체로 신뢰성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alternately, alternatively,
이 단어들입니다.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어휘들인데요. 특히 Part 6의 연결어로 출제가 될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단어는 두 가지가 교대로 또는 번갈아서 일어나는 경우에 쓰는 어휘고요.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된 것 말고 다른 것을 언급하는 의미로 그 대신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art 6의 연결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에는 앞에 다른 내용이 나오고 그것 대신에 또는 그것 말고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로 이 어휘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보기에 이 단어가 나오지 않고 이 단어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려서 이 단어를 찍으시면 오답이 되겠죠. 즉 그때는 instead와 같이 다른 비슷한 어휘가 정답이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installment, installation, 이 단어들입니다. 각각 토익 필수 어휘들인데요. 그럼 먼저 이 단어 같은 경우는 installment plan과 같이 쓰여서 할부를 나타내고 토익 필수 어휘가 되니까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install의 명사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설치 또는 설치된 장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쓰이는 표현에는 설치 비용 또는 난방 장치와 같이 함께 어울려 쓰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initiative, initiation, 이 단어들입니다. 그럼 먼저 initiative라는 이 단어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의미 모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답으로 자주 나오는 의미는 계획이라는 가산명사인 경우가 더 자주 나온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그 가입이란 단어는 admission이란 단어를 더 자주 쓴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unanimously, anonymously, 이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문제로 나올 때 보기에 함께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릴 수 있는 어휘들인데요. 그럼 의미는 만장일치로 그리고 익명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과 함께 어울려 쓰이는 표현들도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단어는 complementary, complementary, 이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각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이 두 단어 중에서도 토익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는 어휘는 complimentary라는 이 단어가 되겠고요. 그럼 의미가 칭찬하는 무료의 두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칭찬하는 이라는 의미보다는 무료의라는 단어를 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어는 impressive, impressed, 이 단어들인데요. 토익 독해 지문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필수 단어지만 파트 5에서 어휘 문제로 나오는 경우 함께 보기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럼 이 단어들의 의미는 각각 인상적인 그리고 인상받은 이라는 의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impressive, 인상적인이란 이 의미는 말 그대로 인상적인 또는 인상을 주는 관계로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너의 프레젠테이션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싶을 때 Your presentation was very impressive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상받은 이란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인상받은 즉 받은 관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너의 프레젠테이션에 인상받았다 또는 감명받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싶으실 때는 We're all impressed by your presentation 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Part 5 어휘 문제 이 단어들이 함께 출제가 된 경우에는 인상을 주는 것인지 인상을 받는 것인지로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단어는 considerable, considerate, 이 단어들인데요. 의미는 각각 상당한 그리고 사려 깊은 이런 의미로 아주 별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도 자주 쓰이는 어휘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홉 번째 단어는 confident, confidential, 이 단어들입니다. 이 두 단어가 보기에 함께 출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각각 자주 나오는 어휘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confiden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미는 자신 있는 이란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토익에서 더 자주 나오는 어휘는 무엇을
확신하는 이란 의미로 더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신하는 이란 의미로 confident 꼭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대절과 자주 출제가 되니까 함께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어휘 같은 경우에는 기밀의 또는 비밀의 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데요. 즉 서류나 또는 어떤 특정 정보가 기밀이다 또는 비밀이다 라고 할 때 자주 쓰이겠죠. 10번째 단어는 high, deep, highly, deeply. 이 단어들인데요. 문제로 나오는 경우에 보기에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말로 해석이 되는 경우에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품사들의 전반적인 의미가 모두 높고 낮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높낮이와 관련된 어휘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높고 낮음의 의미가 아니고요. 매우 또는 대단히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highly와 같은 이 어휘가 높이 평가하다 또는 높게 평가하다 라는 의미로 쓸 때가 있고요. 그리고 deeply 같은 경우에도 아주 깊게 감명받았다와 같이 쓰이지만 그 의미 자체가 높고 낮은의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이 어휘들의 의미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특히 문제의 답으로 자주 출제되는 highly와 같은 경우에는 이 어휘가 들어간 표현 자체를 외워두시면 3초 만에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11번째 단어는 widening, Width, 이 단어들인데요. 이 단어들은 Part 5에서 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단어는 넓히는 것 또는 확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주로 도로를 확장하는 내용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꼭 외우시면 좋습니다. 12번째 단어는 informative, informed, 이 단어들인데요. 보기에 같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 단어들이 각각 토익에서 자주 쓰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인데요. 그럼 첫 번째 이 어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매우 유익하거나 또는 많은 정보를 주는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어휘가 되겠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너의 프레젠테이션이 아주 유익했다 라고 할 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단어는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에 어떤 내용이나 어떤 상황 또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또는 잘 아는 이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사람은 매우 박식한 이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guess 또는 decision과 같은 명사 앞에 쓰여서 자세한 정보에 근거한 추측 또는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결정과 같은 의미로도 자주 쓰입니다. informative 이 단어는 잘 아실 수 있지만 이 단어는 많이 낯설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토익에서 이 단어가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어휘입니다. 13번째 단어는 manageable, managerial, 이 단어들인데요. 이 단어들 중에서도 토익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는 단어는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다뤘었던 단어와 같은 구성이 되겠죠. 즉 동사의 able 이라는 어휘가 더해진 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즉 관리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경영의 또는 관리의 또는 운영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명사 앞에 위치해서 자주 등장하는 어휘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나오는 어휘는 이렇게 position 이라는 명사 앞에 쓰여서 나오는데요. 문제로는 나오진 않지만 주어진 문장에 아주 자주 나오는 어휘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해석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 단어는 last, lately, 이 단어들인데요. 이 단어들은 문제에 출제가 되는 경우에 보기에 같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도 보기에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께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 단어들의 의미는 각각 마지막에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나중에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골고루 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장을 다 해석을 하시고 내용에 맞게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hesitant, hesitant, be hesitant to do, 이 어휘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주저하다, 무엇을 망설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때 hesitant라는 이 형용사가
주저하는, 망설이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she is hesitant와 같이 그녀는 주저한다, 그녀는 망설인다 와 같이 주어의 상태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변화하는 것을 주저한다 라는 의미일 때는 she is hesitant to change와 같이 to 부정사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토익에서 이 어휘가 출제가 될 때는 이 어휘가 같이 보기에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어휘는 hesitate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으로 이 과거 분사를 쓰게 되면 수동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주저함을 받는, 망설임을 받는 이런 관계인가? 이렇게 헷갈리게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 어휘를 오답으로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그녀가 무엇을 주저하다 라는 의미일 때는 she hesitates 혹은 주저하지 않다, she doesn't hesitate와 같이 이렇게 능동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 수동태 문장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들어가는 어휘는 과거 분사가 아닌 형용사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hesitant와 같은 형용사를 넣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 문제에서 형용사와 과거 분사 중에 정답은 무엇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까요? 네, 바로 형용사를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겠죠? 무엇을 주저하다, 망설이다 라는 이 표현 꼭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reluctant, reluctant, be reluctant to do, 이 어휘입니다. 무엇을 꺼리는, 주저하는,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에서 나왔던 어휘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어가 무엇을 주저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to 부정사를 연결해서 무엇을 주저하다, 무엇을 하는 것을 마지못해서 하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는 주저했다 라는 표현은 she was reluctant로 나타내실 수가 있고, 인정하는 것을 주저했다 라고 나타낼 때는 to admit it 과 같이 to 부정사를 쭉 연결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어휘와 비슷한 어휘로는 be unwilling to 부정사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같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willing, willing, 이 어휘입니다. 앞에서 다뤘던 어휘들과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언가를 기꺼이, 기쁘게,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기꺼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할 것이다 와 같은 표현을 쓰고 싶을 때 I am willing 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to 부정사를 이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to answer that question 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어휘도 마찬가지로 to 부정사로 쭉 이어서 기꺼이 뭐뭐 하다 혹은 뭐뭐 하는 것을 기쁘게 하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아주 기본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어휘니까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scheduled, scheduled, Be scheduled to. 이 어휘입니다. 이 어휘는 저희 문제풀이 영상에서 몇 번 등장했었던 어휘인데요. 비즈니스에서 일정을 예약하고 계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토익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어휘겠죠. 뭐뭐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라는 이 어휘는 to 부정사가 이어진다 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시점 표현과 같은 명사 앞에서는 전치사 for이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 두셔야 되거든요. 토익에서는 이 to 부정사도 자주 출제가 되고 또 등장을 하지만 전치사 for도 자주 등장하니까 같이 함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be scheduled to 부정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이 어휘도 같이 함께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eligible, eligible, be eligible to, 이 어휘입니다. 뭐뭐 할 자격이 되다 라는 이 표현에 쓰인 eligible 이라는 형용사는 qualified 이라는 형용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맞아서 자격이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자격이 있어서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어휘와도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격이 되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예문에서 그는 투표를 할 자격이 있다 라는 내용인데 그 말은 투표를 할 자격이 모두 맞아서 할 수 있다, 투표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오늘 다루는 어휘들을 공부를 하실 때 우리말, 영어 1대1로 자격이 되다 라는 이 문구를 외우기보다 이 어휘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시면은 보다 쉽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휘는 to 부정사와 함께 쓰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likely, likely, 이 어휘입니다. 여기서 likely라는 이 형용사는 뭐뭐 할 것 같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이란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to 부정사와 함께 쓰여서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올 것 같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다 와 같은 표현을 나타낼 때 이렇게 This question is likely to be asked on the exam과 같이 나타내실 수가 있겠죠. 아주 자주 쓰이는 기본적인 어휘지만 또 중요한 어휘니까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Be about to. Be about to. 이 어휘입니다. 이 어휘도 정말 자주 쓰이는 아주 기본적인 어휘지만 또 중요한 어휘인데요. 막 뭐뭐 하려 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나도 방금 같은 걸 물으려고 했었어. 나도 같은 걸 막 물어보려고 했었어 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I was about 또는 I was just about 이라고 나타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 was just about to ask you the same thing 과 같이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또는 나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 이런 표현도 많이 쓰겠죠? 그럴 때 I was just about to leave. I was just about to leave.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니까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어휘는 eager, eager, 이 어휘입니다. 이 표현에서 eager 혹은 eager to do 라는 이 표현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를 간절히 열망하는 의미인데요. 매우 원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와 만나서 정말 얘기해보고 싶어 라는 이런 표현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사용해서 I'm very eager to meet him and talk to him I'm eager to meet him and talk to him. 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죠. Be eager to do 이 표현도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어휘는 Be supposed to do. Be supposed to do. 이 어휘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뤘었던 어휘죠.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진 어휘인데요. 어떤 기대나 예상을 하는 의미로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부드럽고 정중한 방식으로 뭐뭐 하셔야 합니다 라는 약간의 의무, 책임과 관련된 일을 언급을 할 때도 쓰인다 라고 영상에서 다뤘었는데요. 토익에서도 물론 자주 등장하지만 일상적으로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be supposed to 항상 수동태로 쓰인다는 거 그리고 to 부정사가 따라 나온다는 거 주의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어휘는 바로 available, available, 이 어휘입니다. 이 어휘도 정말 기본이지만 아주 중요한 어휘고요. 그리고 토익에서 정답 표현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이 표현이 있으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들 하는데 그만큼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표현이 쓰이는 경우에 주어가 사물인 경우,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것들을 나타내는데요. 그런 것들이 주어에 온 경우에는 이 표현은 구할 수 있는, 그 주어를 구할 수 있는, 주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란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런데 주어에 사람이 나온 경우에는 사람이 구할 수 있다는 말은 지금 시간이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시간이 되는 혹은 만날 여유가 되는 이란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토익에서 어떤 정보를 구할 수 있다거나 혹은 어떤 물품을 구할 수 있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또는 거래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된다와 같은 이런 표현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특히나 토익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 예문에서처럼 This service is available 과 같이 그냥 보어 자리에 간단하게도 쓰이지만 to 부정사와 같이 연결해서도 쓰이기 때문에 이 표현도 주의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전치사 in과 자주 어울려 쓰이는 자동사들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해서 보실 동사는 result라는 동사입니다. 자, 이 동사는 in이란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그 전치사 뒤에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은 뭐뭐를 야기하다, 뭐뭐를 초래하다 또는 결과적으로 뭐뭐를 낳다와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를 가질 때 lead to 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전치사 from과 자주 어울려 쓰이는 자동사들인데요. 먼저 뭐뭐를 자제하다, 억제하다 라는 이 종류의 자동사들 주의해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이 refrain이라는 자동사와 restrain이라는 타동사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즉, 둘 다 의미가 뭐뭐를 자제하다 이고 뭔가 스펠링이 비슷해서 문제에 자주 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즉, restrain이란 이 동사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와 같이 어울려 쓰지 않고 바로 목적어를 가지니까 꼭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benefit이라는 이 동사도 from이란 전치사와 함께 연결해서 뭐뭐로부터 이득을 보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자, 그런데 이 동사도 타동사로 쓰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benefit us, 즉 우리에게 이득을 주다. benefit everyone, 모두에게 이득을 주다와 같이 뭐뭐에게 이득을 주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즉 뭐뭐로부터 이득을 볼 때는 from이 들어가는 자동사로 쓰이고 그리고 타동사로 쓰일 때는 뭐뭐에게 이득을 주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suffer 이란 이 동사도 전치사 from과 함께 쓰여서 뭐뭐로부터 고통받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이 suffer 이란 이 동사는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그리고 from 이라는 전치사와 거의 대부분 자주 쓰이지만 다른 전치사도 의미에 따라서 올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따로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치사 in과 쓰였던 result라는 이 동사는 from 이란 전치사와 함께 쓰인 경우는 그 from 뒤에 결과가 아닌 원인이 따라 나온다 라는 거 구분해서 즉 result in from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전치사 to와 함께 쓰이는 자동사들인데요. 자, 먼저 주의하실 것은 consent라는 이 동의하다 라는 의미의 자동사 외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lead라는 이 동사는
타동사로 쓰일 때 바로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에는 즉 lead the project와 같이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거죠. 이끌다 라는 의미로 들어가는데요. 자, 그런데 lead to 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자동사인 경우에는 뭐뭐로 이어지다, 뭐뭐를 초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다 라는 의미의 object to 라는 자동사와 그리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타동사 구분해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뭐뭐를 지키다, 뭐뭐를 고수하거나 즉 지키기 때문에 따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 자동사들 전치사 to와 어울려 쓰이기 때문에 꼭 함께 연결해서 외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뭐에 응답하거나 뭐뭐에 반응하다 라는 의미의 이 자동사들도 전치사 to와 어울려 쓰이니까 여기까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전치사 with과 함께 어울려 쓰이는 자동사들인데요. 자, 여기서 주의해서 먼저 보실 것이 뭐뭐를 따르다, 뭐뭐를 준수하거나 지키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자동사들이겠죠. 자, 전치사 to와 함께 어울려 쓰여서 뭐뭐를 지키다를 나타내는 자동사들이 있었는데요. 즉 with과 함께 쓰이는 자동사 comply라는 동사 주의해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만큼 자주 나오는 conform이란 이 동사도 전치사 to와 함께 어울려서 뭐뭐를 지키다, 따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뭐와 협력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뭐뭐와 함께 협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with 이란 전치사와 함께 어울려 쓰이겠죠. 그리고 무언가를 다루다 또는 무언가를 처리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 자동사들도 전치사 with과 함께 쓰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동사들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함께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전치사 on 또는 upon 이라는 이 전치사들과 함께 어울려 쓰이는 자동사들인데요. 먼저 뭐뭐에 집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자동사들 전치사 on과 함께 어울려 쓰이기 때문에 함께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뭐뭐에 의존하다, 뭐뭐에 의지하다를 나타내는 이 자동사들도 전치사 on과 함께 쓰이기 때문에 꼭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을 복습을 해볼 건데요. 자동사를 띄워드리면은 함께 어울려 쓰이는 전치사를 맞춰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풀어볼까요? 첫 번째 어휘는 바로 solicit, solicit, 이 어휘입니다. 익숙한 어휘는 아니지만 토익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그리고 출제되는 어휘인데요. 사전에서는 간청하다 라고 나오지만 요청하다, 얻으려고 요청하다 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이기 때문에 주로 자금을 요청하다, 기부금을 요청하다, 제안서를 요청하다와 같은 어휘들과 자주 어울려 쓰이겠죠. 그래서 이 어휘들과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concise, concise, 이 어휘입니다. 간결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인데요. 그래서 간결한 설명서, 간결한 지침서, 간결한 요약과 같은 의미를 나타낼 때 쓰이겠죠. 그래서 토익에서도 이 어휘들과 자주 어울려서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휘는 바로 mutually, mutually, 이 어휘입니다.
서로 상호 간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어휘는 등장할 때 거의 대부분 beneficial 이라는 이 형용사와 함께 등장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부사를 어휘로 묻거나 혹은 이 형용사를 어휘 문제로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토익에서 두 회사 간의 계약이나 두 회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서로 이득인 혹은 상호 간의 이득인 이라는 의미를 자주 쓰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꼭 한 세트로 알고 계셔야 되는 어휘입니다. 그래서 beneficial 말고도 이 어휘들과도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같이 외워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상호 배타적인 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서 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어휘는 바로 disclose, disclose, 이 어휘입니다. 저의 문제풀이 영상에서도 어휘 문제로 자주 등장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 어휘의 의미는 특히 비밀인 내용을 밝히다, 폭로하다, 알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회사나 비즈니스에서는 기밀 문서나 기밀 내용을 밝히지 말라 라는 내용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어휘들과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어휘는 question, question, 이 어휘입니다. 너무 쉬운 어휘죠? 이렇게 쉬운 어휘를 영상에서 다룬 이유는 이 어휘도 같이 연결해서 외워두면 좋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기본적인 어휘도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어휘들을 키워드로 잡아주시면 문제를 보다 빠르고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질문이라고 하면은 뭐뭐에 관한 질문 이 너무 자연스럽게 쓰이겠죠. 그래서 뒤에 이 전치사들을 보고 뭐뭐에 관한 질문 이란 어휘로 빠르게 어휘 문제를 푸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연결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어휘는 바로 compatible, compatible, Be compatible with, 이 어휘입니다. 토익 지문에서도 정말 자주 등장하고 그리고 어휘 문제로도 출제가 되곤 하는데요. 사람이 뭐뭐와 잘 지내거나 사물이 무엇과 공존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토익에서 이 어휘가 등장할 때는 컴퓨터 혹은 소프트웨어 혹은 기계나 장치가 무엇과 호환이 가능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컴퓨터 혹은 소프트웨어 혹은 어떤 시스템 또는 기계나 장치 얘기를 다루고 있다면 이 어휘가 정답이 될 확률이 높겠죠. 단어와 뜻도 외우지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같이 알아두시면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어휘는 바로 perishable, perishable, 이 어휘입니다.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 어휘인데요. 잘 상하는, 잘 썩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품과 어울려서 쓰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휘들과 같이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어휘는 바로 drastic, drastic, 이 어휘입니다. 급격한, 과감한, 급진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과감한 조치, 급격한 변화, 과감한 액션과 같이 이런 표현들과 자주 쓰이겠죠. 토익에서도 자주 연결해서 출제가 되곤 하기 때문에 꼭 같이 공부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어휘는 바로 municipal, municipal, 이 어휘입니다. 어휘 문제로는 출제가 되진 않지만 파트 7에서 독해 지문에 아주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어휘인데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의미는 지방자치제의 혹은 시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시에서 진행하는 어떤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 토익에서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독해 지문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미리 공부하셔서 좀 더 편하게 독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어휘는 deduct, deduct, 이 어휘입니다. 돈이나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다 라는 의미로 회사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이기 때문에 토익에서도 자주 등장하겠죠. 주로 수동태 형태로 자주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deduct A from B, 즉 from이라는 전치사를 키워드로 잡아서 어휘 문제를 또 쉽게 푸실 수 있으니까 꼭 같이 연결해서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다뤘던 어휘들 먼저 완벽하게 외워주시고 또 제가 준비한 연습 문제 스스로 풀어보시면서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전치사 at을 쓰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네, 이 표현들은 모두 놀람을 나타내는 어휘들이죠. 이렇게 무언가에 놀라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전치사 at을 쓰게 됩니다. 보통 어떤 사건에 딱 맞닥뜨렸을 때 혹은 어떤 소식에 놀라게 되는데요. 그런 놀람을 주는 소식이나 사건에 딱 맞닥뜨리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전치사 at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나하나 따로 외워주시는 것보다 놀람을 나타내는 의미에는 at을 쓴다 라고 외워주시면 보다 폭넓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어휘들이 at 만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이 수동태 표현들 뒤에 by가 나와서 뭐뭐에 의해서 놀라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고 혹은 to 부정사가 이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의미에 따라 다른 전치사들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쓰이는 모든 전치사들을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면은 더 힘들고 또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 다루는 이 전치사들을 쓴다는 것 그리고 이 기본적인 전치사들을 먼저 외워주시고 실제로 대화를 하시거나 혹은 글을 읽으시면서 이것도 되네 이렇게 하나씩 더 추가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토익 시험에서는 논란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쓰이는 전치사들을 문제로 낼 거고 헷갈리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전치사 with을 쓰는 경우입니다. 이 어휘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네, 이 어휘들의 공통점은 모두 만족을 나타내는 어휘들이죠. 즉, 만족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내가 혹은 누군가가 무엇에 의해서 만족감으로 채워지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는 느낌의 with 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라는 의미에서는 at,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서 만족을 나타내는 의미에는 with을 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감정이 가득 채워져서 만족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어떤 시설이나 혹은 장비, 기구 혹은 가구가 채워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휘들도 전치사 with과 함께 연결이 돼서 쓰입니다. 특히 이 어휘들은 시설, 장비, 가구가 채워지는 그런 의미들을 있기 때문에 토익에서 아주 자주 나오겠죠.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치사 in과 함께 쓰이는 경우입니다. in이란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간 혹은 어떤 범위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어휘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쓰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engage라는 이 어휘는 자동사로도 쓰이는데 의미는 뭐뭐에 참여하다, 뭐뭐에 관여하다, 뭐뭐에 종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그리고 타동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일 수가 있겠죠. 수동태로 쓰이는 경우에도 어떤 산업, 어떤 업종, 어떤 분야, 일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관여하고 종사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치사 in과 함께 연결되어 쓰입니다. involve라는 이 어휘도 어떤 상황,
사건, 활동이라는 그런 범주 안에 연루되는 참여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in과 함께 쓰이게 되고 interested 이 어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휘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어휘도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고요. 정답은 in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치사 in과 연결이 됩니다. 즉 이 어휘들은 모두 다 어떤 분야, 사건, 어떤 활동에 연루되는 포함되는 혹은 종사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치사 in과 함께 쓰인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전치사 to를 쓰는 경우입니다. 이 어휘들은 제가 3초 문제로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전치사 to 그리고 to 부정사의 to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그럼 이 어휘들의 공통점은 모두 어떤 대상에게 헌신하는 전념하는 혹은 나의 시간이나 노력이나 혹은 돈을 바치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의 시간이나 노력 혹은 자산이나 돈과 같은 것들을 어떤 대상에게 주는 바치는 의미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 to와 어울려 쓰이겠죠. 수동태가 아닌 능동의 문장에서도 이렇게 그의 삶을 돕는데 헌신하는 혹은 전념하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면서 자연스럽게 전치사 to와 어울려 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에서도 전치사 to와 어울려 쓰이겠죠. 어디에 전념하다, 헌신하다, 바치다 라는 이 의미는 전치사 to와 어울려 쓰인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어휘들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은데요. 어떤 직책, 직위, 어떤 위치로 배정하는, 배치하는, 파견하는 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세요 라고 하는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치사 to와 어울려 쓰이겠죠. 그래서 이 어휘들도 전치사 to와 함께 연결해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뭐에 노출되다 라는 이 어휘도 전치사 to와 함께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건 왜 이 전치사와 어울리는지 모르겠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어휘들을 몇 개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어휘들인데요. 난 알겠는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그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먼저 뭐뭐와 관련되다 라는 의미의 이 어휘는 우리말로 생각했을 때 뭐뭐와 관련되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with으로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with이 아니라는 거, 전치사 to와 연결된다 라는 것을 주의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표현은 뭐뭐에 직면하다, 뭐뭐에 맞닥뜨리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치사 to로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to가 아니라 with 이라는 거 주의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헷갈렸지만 아니었던 것을 같이 기억을 해서 정답을 생각해내는 식으로 공부를 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건 with로 헷갈릴 수 있지만 아니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to를 생각해내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 자체가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식으로 공부를 하곤 하는데 외우는 데는 각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맞는 방법으로 이 헷갈리는 어휘들까지 모두 외워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수동태 표현에서 쓰이는 by 이외의 전치사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수동태 표현 중에서 모르는 어휘가 있으시다면 단어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다룬 어휘들을 다 외우셨다면 저와 함께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수동태 표현을 띄워드리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전치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다른 전치사들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공부를 한 만큼 오늘 다룬 전치사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휘는 바로 accordingly, accordingly, 이 어휘입니다. 그에 따라, 그에 맞추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두 문장이 주어지고 두 번째 문장에 위치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에 따라, 그에 맞추어서 라는 그 의미 그대로 그라는 것이 앞 문장에서 나타낸 어떤 기준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즉, 이 어휘는 앞에 어떤 행동이나 상태와 같이 어떤 내용이 언급이 되고 그 언급된 것에 따라서 그에 부합해서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을 보고 뒷 문장이 그에 부합하는 내용, 그에 따라 이어지는 내용이 나온다면 이 어휘를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비슷한 의미로 앞 문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런 이유로, 즉 그래서와 같이 therefore과 비슷한 쓰임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이때도 앞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결과, 그에 따라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어휘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즉, 이 어휘는 앞 문장을 파악하시고 앞에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는지를 파악하시면 좀 더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휘는 바로 retroactively, retroactively, 이 어휘입니다. 이 부사의 의미는 소급적으로, 소급해서 라는 의미인데요. 소급이라는 의미는 주로 한 법률이 시행이 될 때 그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까지 거슬러 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영어 단어에서도 어휘를 나눠보면 retro, 즉 복고풍이라는 의미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말로 이 어휘가 쓰일 때도 주로 법률을 소급 적용하다 이렇게 자주 쓰이듯이 영어에서도 주로 소급적으로 적용하다 라고 쓰입니다. 그래서 이 어휘는 적용하다 라는 이 어휘와 함께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어휘는 바로 intentionally, intentionally, 이 어휘입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on purpose, purposely 와 같은 어휘들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런 힌트 없이 내용을 해석해서 풀어야 하는 어휘 문제로도 출제가 되지만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들과 같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힌트를 잘 캐치하시면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문장 맨 앞에 to 부정사의 목적의 의미로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 표현이 나왔다면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라는 이 부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 내용도 참고로 알아두셔서 좀 더 쉽게 문제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어휘는 바로 unanimously, unanimously, 이 어휘입니다. 만장일치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인데요. 만장일치라는 의미는 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쓰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동의하거나 만장일치로 거절하거나 만장일치로 선택하는 이런 표현들과 어울려 쓰이겠죠? 이 어휘들과 꼭 연결해서 공부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휘는 바로 eloquently, eloquently, 이 어휘입니다. 사전에서 의미는 웅변으로 혹은 유창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웅변을 하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연설이나 혹은 서신과 같은 글에서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 유창한 말하는 실력, 유창한 글 실력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웅변으로 라는 의미보다는 유창하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익 문제에서 회의 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경우에도 쓰일 수가 있지만 다른 회사와 서신을 주고받을 때 상대방의 글이 아주 설득력 있는 경우에도 자주 쓰이니까 이 쓰임을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특징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셔야겠죠. 문제를 풀 때 좋은 키워드가 될 수 있으니까 먼저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휘는 바로 이 어휘입니다. 오늘 다루는 어휘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어휘인데요. 동사로 허락하다, 허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명사로도 자주 쓰이고 그런 경우 가산명사이면서 의미는
허가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꼭 정리해 두시고요. 주로 주차장이나 어느 곳에 들어갈 때 발급받는 허가증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이고 토익에서도 자주 출제되거든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휘는 바로 이 어휘입니다. 이 어휘도 문제로 아주 자주 출제되는 어휘인데요. 먼저 가산명사인 approach, 이 어휘는 동사로의 쓰임도 가지고 있는데요.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on approach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불가산명사인 이 어휘는 토익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불가산명사라는 점이 키워드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어휘들이 같이 보기에 출제가 될 경우에 해석으로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에 관사가 없다면 access, 이 어휘를 정답으로 체크하셔야 되겠죠? 꼭 주의해서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휘는 바로 이 어휘입니다. 이 어휘는 시험 문제로는 앞에서 다룬 네 가지 어휘보다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출제가 된다면 Part 5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출제가 되는 경우에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그냥 찍을 수밖에 없는 어휘들인데요. 의미도 비슷하기 때문에 해석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survey, 이 어휘는 가산명사로 on, the와 같은 부정관사, 정관사와 같이 쓰이거나 혹은 복수형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research, 이 어휘는 불가산명사로 정관사 the와는 같이 쓰일 수 있지만 부정관사나 복수형으로 쓸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어휘는 바로 이 어휘입니다. 가산명사인 이 어휘는 증명서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혹은 어떠한 자격증이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고요. 불가산명사인 이 어휘는 개념을 나타내는 의미죠. 의미는 증명 혹은 증명서 교부와 같이 행동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둘 다 문맥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쓰일 수 있지만 증명서를 챙겨오세요,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라는 의미로 이 어휘가 좀 더 자주 쓰이겠죠. 꼭 구분해서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어휘는 바로 이 어휘들입니다. 쉬운 어휘들이고 기본 영어를 배울 때도 명사 파트에서 다루는 어휘들인데요. 쉬운 의미의 어휘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입니다. 3번씩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머릿속에 꼭 넣어주세요. 자, 지금까지 토익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3번 정도 천천히 발음해가면서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구분해서 외워보시고요. 몇 시간 있다가 혹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면서 확인과 복습까지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한 번에 외우기는 힘드니까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룬 어휘들을 연습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장을 해석하면서 풀 수도 있지만 오늘 배운 가산, 불가산에 주의하시면서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어휘는 바로 이 어휘들입니다. 이 어휘는 가산명사로 영수증이라는 의미고요. 이 어휘는 수령인, 즉 사람은 셀 수 있죠. 이 명사도 가산명사인데요. 둘 다 가산명사로 on, the, 관사들과 함께 쓰이거나 복수형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receipt, 이 어휘의 불가산명사로의 쓰임입니다. receipt, 이 어휘는 불가산명사로 수령, 받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 불가산명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어휘들 모두 각각 의미에 따라 토익에 출제가 될 수 있지만
어떤 패키지의 수령, 상품의 수령과 같이 이 수령, 받기라는 의미가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문제로 출제가 될 경우에 빈칸이 주어지고 그 빈칸 자리가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인 경우에 아무런 관사가 없고 복수형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거나 혹은 보기에 복수가 아닌 단수형 명사들이 나왔을 때 불가산 명사로 쓰이는 이 어휘를 정답으로 빠르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어휘 모두 토익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수령이라는 의미가 더 자주 쓸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불가산 명사라는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어휘들입니다. 저의 실전 문제 풀이 영상에서 여러 번 나왔었던 어휘들인데요. 토익을 준비한다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어휘들입니다. 이 어휘는 폭, 너비라는 의미고요. 이 어휘는 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어휘는 보기에 거의 항상 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의미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어휘를 구분하는 것은 다른 문법적인 팁이 아닌 해석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확장이라는 이 어휘는 주로 도로의 확장, 즉 from one lane to two lanes와 같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의 이런 표현이 자주 함께 등장하거든요. 이런 경우 1차선에서 2차선으로의 확장은 뭐뭐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온다는 것 참고하시고 키워드로 잡으셔서 문제 풀 때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휘는 바로 이 어휘입니다. 이 어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토익에서 자주 쓰이는 의미는 개막식, 개관식, 개업이라는 의미와 회사의 공석, 결혼, 빈자리라는 의미, 그리고 영화나 공연의 첫 부분, 즉 시작하는 부분, 오프닝이라는 의미로 자주 등장합니다. open이라는 이 어휘는 주로 형용사나 동사로 쓰이고요. 명사로의 쓰임은 토익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이기 때문에 이 어휘가 정답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어떤 직위에 공석이 생겨서 충원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상점이나 회사의 개업, 어떤 이벤트의 개막과 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 open이 아니라 opening을 정답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ing로 끝나는 명사들은 대부분 불가산 명사들이지만 이 어휘는 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unopening 이렇게 외워주시고 가산 명사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어휘는 바로 이 어휘들입니다. 어렵지 않은 어휘들인데요. 의미가 비슷해서 보기에 같이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의미로는 확실하게 구분하기가 힘들죠. description, 이 어휘는 가산 명사이고 information, 이 어휘는 불가산 명사라는 것이 키워드인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이 어휘입니다. 지난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를 다룬 영상에서 다뤘었던 어휘죠. approach라는 어휘와 함께 비교를 했었는데요. 어떤 어휘가 가산 명사이고 어떤 어휘가 불가산 명사인지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지 않는다면 지난번 영상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 어휘에서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어휘는 명사로 쓰이는 경우엔 불가산 명사이고요. 그리고 주로 전치사 to와 함께 쓰입니다. 뭐뭐로의 입장, 뭐뭐로의 접근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뭐로의 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인 전치사 to와 자주 어울려 쓰이는데요. 그런데 이 어휘는 동사로도 쓰이는데 타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목적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명사로 쓰일 때 전치사 to와 자주 어울려 쓰여서 동사일 때도 전치사 to와 어울리는 자동사라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타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목적어가 따라 나오고 전치사 to는 명사일 때 자주 어울려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이 어휘입니다. 토익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어휘인데요. 수익금이라는 의미로 자선행사의 수익금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나타내는 문장이나 혹은 판매를 해서 벌어들인 수익금, 돈이라는 의미로 비즈니스와 관련된 어휘이기 때문에 정말 자주 쓰이겠죠. 주의하셔야 할 것은 명사로 쓰이는 경우 항상 s가 붙은 복수형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고요. s가 빠진 proceed라는 어휘는 동사라는 거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명사 어휘는 여기까지입니다. 토익에 정말 자주 출제되는 어휘들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외워주시고 내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확인, 복습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룬 어휘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이기 때문에 해석도 필요하지만 오늘 다룬 내용들을 사용해서 좀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풀어볼까요?